오랜만이야. 사실 그리 오랜만인 것도 아니지. 예전에 글 하나 올렸었잖아. 올해 설날에 경험한 이야기라고 말이야. 그 글을 올린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어. 그 사이에 일이 하나 있었어. 저번에 올린 글처럼 큰 일은 아니야. 그래도 나는 그때 일 수준으로 정말 무서웠어. 후일담처럼 가볍게 써볼게. 그 일이 있던 이후 아마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일 거야. 주말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 아저씨의 전화더라. 여보세요. 그래, 지민아.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집에 초대를 하고 싶은데 말이야. 성철이도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초대에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 집에 초대를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 그래도 가는 게 예의니까 친구한테도 연락을 했어. 그렇게 급하게 약속을 잡았지.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어서 오라며 우리를 반겼어. 사모님하고는 초면이었기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아저씨가 오면서 다행히 분위기가 바뀌었어. 그래, 왔구나. 자, 자리에 앉거라. 아저씨의 안내에 따라 나와 친구는 안쪽으로 들어갔어. 거실에는 소파가 있었고 그 앞에 둥근 탁자가 있었는데 일단 소파에 앉았어.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친구가 물으니 아저씨는 살짝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 그게 말이다. 혹시 설날 때 있었던 일 기억하니? 설날에 있었던 일. 그 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어. 당연히 기억하는 일이었지. 네, 기억나요. 그래, 사실 그때 이 아저씨가 말이다. 이상한 일을 경험했거든. 아저씨가 들려주신 이야기에 나와 내 친구는 크게 충격을 받았어. 아저씨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와 정말 비슷했거든. 사람이 투신했던 날 지민이한테 사실을 알려주고 나는 집으로 들어왔단다. 집이 19층이긴 하지만 유독 엘리베이터에 있던 시간이 길게 느껴지더라. 복잡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어. 그리고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데 아들이 와서 투신했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구나. 아저씨의 아들은 올해 중학생이야. A라고 부를게. 투신한 사람은 A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는 B 학생이었다고 해. B는 이상한 걸로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해. 큰 사고를 치거나 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수업 시간에 이름을 불러도 발표를 시켜도 대답이 없었다고 해.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학생이었다는데 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이는 것처럼 허공을 응시하기만 했다더라고. 그러니 저절로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지. 대놓고 주먹질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무시였어. 좀 노는 애들은 괴롭히고 평범한 애들은 무시를 했다더라. 따돌림을 당하기 전까지는 무기력하고 학교에 관심이 없는 문제아 정도로 생각되었지만 따돌림 이후에는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해. 수업 시간에 뜬금없이 큰 소리로 웃는다거나 교무실 문 앞에 서서 정면을 노려본다거나 하는 이상 행동들은 B를 더욱더 외진 곳으로 몰아갔겠지. 그러다가 일이 크게 생겨버린 거야. 멍하게 앉아있던 B를 학생의 반이 괴롭히고 나머지 반은 무시를 하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
하지만 결말은 달랐어. 한껏 얻어맞던 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괴롭히던 학생들을 바라봤대. 소름 돋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그 웃음은 그때 내가 본 것과 같은 웃음이었겠지. 평소와 다른 반응에 괴롭히던 애들은 언성을 높였다고 해. 뭐가 좋다고 웃냐 하면서 말이야. 그래도 표정 변화가 없자 한 학생이 B의 뺨을 때렸다더라. 그때 일이 일어났어. 뺨을 맞고 나동그라진 B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작은 칼을 꺼낸 거야. 뺨을 때렸던 학생은 그 지경이 되어서야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지. B가 칼을 휘둘러 그 학생의 눈을 찌른 거야. 눈을 다친 학생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멀리서 구경하던 학생들은 모두 도망쳤어. 모두가 복도로 도망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B가 나왔다고 해. 한 손에 피로 흠뻑 젖은 칼을 들고 풀린 눈으로 나온 B는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 사라졌다고 해. 그 뒤에 자살을 했던 건가? 와, 소름 돋네요. 그래, 자기가 살던,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했다더구나.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그게 아니야. 친구의 말에 아저씨가 대답하셨어. 정말 소름 돋는 거? 그게 뭐예요? 나의 질문에 대한 아저씨의 이야기는 내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어. 아들이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구나. 아저씨의 아들이 비에 관한 얘기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비명을 질렀다더라. 아저씨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니까 아들은 그대로 기절한 상태였다고 해. 아들이 뭘 보고 기절한 건지는 쉽게 알 수 있었어. 아들 방 창문 난간에 말이야. 아들의 방 창문 난간에 시신이 걸려 있었다더라. 맞아, 내가 봤던 B의 시신이었어. 하지만 그 시신의 모습은 내가 봤던 것과는 달랐어. 내가 본 시신은 목만 난간에 걸린 상태였잖아. 그 시신의 손이 난간에 걸렸더구나. 마치 기어서 올라가려는 것처럼 말이야. 고개는 앞으로 푹 숙이고 있었어. 마치 기어서 올라가려는 것처럼 손이 난간에 걸렸다. 목만 걸려서 방을 바라보던 내 기억 속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랐어. 나도 그 모습에 놀라서 몸이 굳었어. 정말 무서웠다. 우연히 그렇게 걸린 건가 생각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지. B가 투신한 층은 15층, 아저씨 댁은 19층. 그러니까 시신이 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혹시 옥상에서 투신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옥상은 문이 잠겨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 사실을 떠올리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구나. 그런데도 시신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축 늘어져서 그 시신을 바라봤어. 그런데 말이다. 시신이 고개를 들더구나. 그 시신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아저씨를 바라봤다고 해. 그것도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아저씨를 바라봤다고 해. 내가 봤던 그 표정이었겠지. 눈을 마주쳤는데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게 날 바라보고 눈알을 굴리면서 주변을 살피는데 무언가를 본 것인지 굴러가던 눈알이 멈추더구나. 그 시신이 눈을 굴리며 찾던 건 바로 아저씨의 아들이었어. 아저씨는 정말 무서우셨다고 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아닌 것 같은 흉측한 무언가가 아들을 바라본다니 말이야. 그게 내 아들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걱정도 되고 화가 났단다.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겁에 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저것의 행동이 그냥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지. 다행히 시신은 크게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해. 아저씨의 아들을 응시하다가 무표정이 되어서 난간에서 손을 놓고 뚝 떨어졌다더라. 시신은 다행히 해코지를 하지 않았어. 그렇게 노려보다가 갑자기 난간에서 손을 놓더니 뚝 떨어지더구나. 아저씨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나와 친구는 반응할 수 없었어. 어쩌면 나와 친구가 경험했던 일보다 섬뜩하고 무서운 경험담이었으니까. 믿기 힘들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내가 이런 거짓말을 왜 하겠니? 나도 차라리 내 기억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믿고 싶구나. 나는 한숨을 내쉬는 아저씨에게 말했어. 아니요, 저희는 믿을 수 있어요. 사실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아저씨와 더 대화를 나누며 도달한 결론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어. 일단 15층에서 투신한 걸로 알려진 시신이 어떻게 19층인 아저씨의 아들방 창문 난간에 걸린 걸까? 그리고 그 시신은 어떻게 움직인 것일까? 시신이 아저씨 댁에서 우리 집으로 왔다는 것은 일단 확실해. 내가 내 방 창문 난간에 걸린 시신을 신고했고 수습되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 거기 걸렸느냐가 문제야. 설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안방과 아저씨 아들의 방은 서로 마주보는 형태야. 내 안방 창문은 동쪽에, 그리고 아들방 창문은 서쪽에 위치해.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일단 시신이 떨어진다고 내 방 창문 난간에 걸릴 수는 없다는 거야. 참, 이상한 게 또 있어. 너희를 집에 초대한 결정적인 이유란다. 아저씨는 수납장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건 작고 하얗지만 군데군데 얼룩이 있는 조약돌이었어. 조약돌이네요? 조약돌이 아니야. 잘 보거라. 나와 친구는 아저씨의 말에 그것을 더 유심히 살펴봤어. 그리고 조약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친구가 먼저 알아차렸어. 그건 조약돌 따위가 아니었어. 이건 설마... 그래, 맞아. 사람의 치아들이다. 아들방 창문 창틀을 청소하다가 발견했어. 사람의 치아. 친구는 이미 그걸 사고 현장에서 봤으니까 나보다 먼저 알았겠지. 이걸 보고 그 일이 떠올라 너무 무서웠단다. 누구한테 얘기라도 하면 괜찮을까 해서 이렇게 너희를 초대했고 말이야. 미안하구나. 그럼 우리 이제 밥이나 먹자꾸나. 아저씨가 밝은 어조로 얘기하셨어. 벌레 씹은 표정이 된 우리의 표정을 의식하셨겠지.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틀을 확인했어. 다행히 먼지도 없더라. 과연 그 시신은 무엇이었을까? 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일까? 그것도 그런 흉측한 모습으로 말이야. 난 여전히 해답을 알 수 없어. 만약 해답을 아는 날이 온다면 다시 글을 올릴게. 지금까지 읽어줘서 고마웠어.